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요. 그 후에 관련 회사로 이동을 해서 임원으로 있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퇴직하기 전에 퇴직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퇴직에 대해서 준비 없이 그냥 퇴직을 한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와서 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는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모임도 만들고 굉장히 즐겁게 저는 보냈습니다. 그게 한 10개월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그 이후에는 빈 시간이 생기면 굉장히 불안했죠. 이제 뭐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낯설었던 경험은 제가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거에서 키오스크, 제가 IT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가장 낯설었던 거는 제가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거나 뭘 할 때 직업란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편했죠. 네. 어느 쪽에 제안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불편했고. 다른 동료에 비해서 승인이 계속 누락됐을 때가 있었어요. 한 2년, 3년. 그럴 땐 정말 힘들죠. 특히 동료 밑에서 또 일을 해야 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최근에 기억 남는 것은 제가 관련 회사 임원으로 갔을 때입니다. 사실 그 나이에 혹시 명패나 이런 걸로 제가 회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을 감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관련해서 임원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기뻤죠. 또 가고 나니까 회사 차량도 지원되고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제가 IT를 하다 보면은 야간에 작업하는 게 많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때 밤새 작업을 하고 아침에 딱 가동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 현업부서한테 엄청난 구사리를 먹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걸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계속 갈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끝나고 뭔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다른 분들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한 달 살기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출발하려고 준비를 싹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고요. 그래서 한 달은 못 살고 그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제주도 볼 거 다 봤고. 그래서 한 달을 못 채우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둘이 가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지냈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둘만의 여행을 가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이 가거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둘만의 여행은 정말 신혼여행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기 전에 지도에서 가볼 만한 곳을 전부 표시를 해놓고 동선까지 만들어 놓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너무 즐거웠던 추억.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제 친구가 그쪽에 숙소가 있어서 지원해 준 바람에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항공기를 예약할 때 이렇게 보면은 취약 시간대, 아침 새벽이라든가 평일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비행기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숙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굉장히 저렴한 숙소도 있고요. 깔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약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줄을 잘 짜야죠. 그래서 동선을 짤 때 계속 눈으로 보는 것만 하면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맛집, 그 다음에 공연, 사진 찍을 곳, 뭐 이렇게 포토존 같은 거를 잘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매달 그만큼의 수입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 게임? 이렇게 여윳돈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나쁜 점은 물론 수입이 줄어든 건 있지만은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집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잘 허용해주고 있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조직이라는 곳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떠밀려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이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기자나 IT 소프트웨어 같은 작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1년 후에 50 플러스 재단에서 지금은 이제 중장년 지원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학습 지원단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학습 지원 선생님입니다. 그 강의를 계속 보면서 저절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강의하는 내용도 배우게 되고 강의하는 스킬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도 강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이제 서초구에서 그 강사 양성 과정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옆에 동료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 내서 한번 지원해서 지금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중장년 분들이 꿈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찾는 과정도 한번 운영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어서 책 수의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AI 활용하는 과정들을 운영했습니다. 중장년 분들이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과거의 추억만으로 몇십 년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젊었을 때 또는 더 어렸을 때 분명히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거고요. 마음속에 내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도전해 보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희망차고 보람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수강생 분들 중에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하루가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집안에도 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오신 분 한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꿈찾기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꿈은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평소에 꼭 하고 싶은 거,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12개를 만들도록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